임신과 출산에 이어서 맞게 되는 완경기. 최근 괜히 마음이 불안해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다면 이럴 때에는 완경기 증상을 점검해 봐야 한다.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여성의 독립된 제2의 인생. 조군자 박사의 인생 이막 완경기. 네, 안녕하십니까. TV 특강 행복 플러스의 유진수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 가지 성이 있다고 합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한 가지 성, 특별한 성, 아줌마라고 하는데요. 예, 아줌마 하면 왠지 좀 억척스럽고 또 알뜰살뜰하고 이런 이미지가 이제 강한데, 제 인생, 제2의 인생을 또 맞이하게 되는 또 시기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중년 여성에 대해서, 완경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또 멋진 강의해 주실 분입니다. 조군자 박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가까이 서주시고요. 제가 이제 앞서 아줌마 얘기했는데, 아줌마 하면 글쎄요, 이제 결혼해서 가사일 열심히 하고 또 남편 뒤치다꺼리 하고 자식들 또 뒤치다꺼리 하다 보면 어느새 이제 아줌마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억척스럽고 네. 알뜰하고. 네. 그런데 이제 이 아줌마 시기에는 또 뭐 안타깝게도 또 완경기에 접어드는 시기라고 하잖아요. 네. 제2 어떻게 보면 이제 청소년기가 있고 두 번째 이제 완경기라고 하는데, 완경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또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들이 인생 1막이라면 지금부터 우리 완경기 여성은 인생 2막, 우리의 인생 2막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시기죠. 네. 원래는 이게 폐경기다 이렇게 이제 있었는데 용어가 좀 완화가 됐습니다. 언제부턴가? 네. 그 2006년 어떤 그 선생님께서 네. 이제 그 완경기라는 용어로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폐경기, 폐경 이런 거보다는 완경이라는 단어가 너무 멋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제가 이제 연구를 다시 또 하게 됐죠. 네. 그 남성들은 잘 모르지만 사실 그 시기에 이제 몸의 변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체적인 변화를 넘어서서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요. 네. 어느 정도나 된다고 봐야 되나요? 한 1000명의 여성인 경우라고 하면은 네. 완경기를 겪는 여성의 경우가 수치가 거의 모든 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거기 증상이 다만 좀 높고 낮을 뿐이지 거의 다 모든 여성이라고 보시면 네. 틀림없으실 것입니다. 안면, 홍조부터 이제 증상, 주된 증상을 보면 불면증도 겪는 분도 다수 있는 것 같고. 물론이죠. 어.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 부분. 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방송 오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여성분들, 그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아주 유익한 또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제2의 또 인생 2막이라고 할 수 있는 완경기에 대해서 조군자님의 박사님의 또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인생 2막 완경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강의를 할 텐데,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려 1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왜? 제가 10년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제가 처음에 완경을 맞이했을 때 그 느낌이라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어머님들도 느끼다시피 완경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저 폐경 됐어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던 분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그리고 또 숨겨. 친한 친구한테도 말하기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 숨기고 안면 홍조가 오면서 증상이 다 보이는데도 너 폐경됐니? 그러면 아니 괜찮아, 아직 왔다 갔다 해. 사실 완전히 갔는데, 이런 것들 저도 그걸 겪으면서 제가 정말 이렇게, 저는 사회생활을 굉장히 많이 하고 강의도 하고 많이 다니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하고 세계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보고 느끼고 이런 걸 많이 하면서도 제가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우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집에서 계시는 주부님들은 정말 많이 그런 감정이 더 많이 쌓이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꼭 언젠가 한번 밖으로 나와서 우리의 느낀 감정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말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또 협조도 구하고 가족을 떠난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나누면서 나 왕경 여성이야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싶은 그런 시기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인생이 막 왕경기를 준비하고 겪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한번 설명을 하겠는데요. 자, 왕경기의 모든 것들. 사건이 벌어질 때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증상이 있겠고, 또 이런 것들에 대비해서 이제 신체적인 준비, 심리적인 이해, 사회적인 우리의 위치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두 극복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누구? 남편? 자기 자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우리 지금 앞으로 얼마 살 것 같아요? 우리 스카프를 멋지게 메고 오신 우리 어머니. 우리 앞으로 몇 년 더 살 것 같습니까? 20년? 20년. 에이, 좀 더 쓰시지. 저는 30년 살 것 같습니다. 조금들 더 쓰셔야 되겠는데 좀 착하신 분이시네. 우리 앞으로 일을 해야 되고 좀 더 이렇게 살아야 될 기간이 우리가 산 만큼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그만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고서 지나가게 되면 훨씬 더 순조롭게 넘어가면서 감정 조절도 되고 가족들께 좀 신경질 덜 내고 이렇게 지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게 됩니다. 자, 완경기란 무엇인가? 자, 완경기 우리가 흔히 폐경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완전할 완자에 그다음에 지나갈 경자 그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완경기 기간은 보통 45세에서 65세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입니까? 20년 기간이죠. 예. 그 20년 동안 우리가 완경 증상을 겪는데 지금 불행히도 30대 후반에 완경이 온 여성들도 대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1년에 좀 준비하고 대비하고 이런 그게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 때문에 하는데 자연적인 생물학적 변화의 에스트로겐 결핍증이라고 정의를 하면서 난소남포 기능 우리 병 들었습니까? 병 안 들었죠. 자연적인 현상이야. 자연적인 병이 들지 않은 상태에서 난소남포 기능의 상실로 인한 월경에 어떻게 영원한 중단. 어쩐지 가슴이 싸하다. 그죠? 영원한 중단이라는 그 말이. 그렇지만 어떻겠습니까? 우리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그 영원한 중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고 해야 될 그런 일련의 일들이 있습니다. 자, 그 초경시에는 그 남포의 수들이, 그러니까 아기씨를 만들 수들이 약 38만 개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여기에서 이제 아기씨가 400개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생리 많이 하고 싶어도 400번밖에 못해. 예. 그 400번밖에 못하는 생리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우리 어땠어요? 정말 귀찮고 힘들고 야, 생리 폐경만 돼봐 너무 좋아. 한가해. 나 괜찮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막상 어떻습니까? 시력 떨어지지. 우리 이제 완경의 정의를 한번 본다면은 임신과 출산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중년에 독립된 제2의 인생.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월경을 완성했어. 왕경의 여성. 멋있게 됐습니까? 이때 박수 한 번 우리 치면 어떨까요? 예. 우리 완전한 여성들이야. 그래서 그렇게 그 완경이 된 여성들이 앞으로는 나 폐경됐다라고 움츠리지 말고 나 완경했어. 내가 자식들 훌륭하게 잘 키워놓고 그다음에 사회에서 이렇게 멋지게 나와서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하고서 이 시간에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나와서 함께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완경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제 주변이 문제야. 우리 주변에서 우리 어떻습니까? 겉으로는 멀쩡해요. 10년 전, 20년 전하고 똑같지만 우리 어때요? 나무에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땅바닥으로
달까 말까 혹은 단 사람도 있고 혹은 나무에서 대롱대롱 매달린 우리 감정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똑같이 나무에 높게 올라가서 유유자적하고 있는 우리를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니야 나 그때 그 여자 아니야. 나 그때 그 엄마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속에서 어때요? 열이 막 나. 부글부글 끓면서. 근데 말을 못해. 자, 얼마 전에 제가 이런 그 발표를 봤어요. 맨스 주기에 좀 가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여성들을 조사했더니 70% 이상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가족들이 알아줬으면 좋겠어.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편하고 다투었을 때 언제였던 것 같아요? 생리 기간이야, 생리 기간. 베개 들고 싸우는 것도 그때거든요. 예. 또 자녀들이 우리한테 약간의 어떤 감정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면 평상시에는 아이고 그래 하면서 아이들 받아주지만 우리가 그 기간 때는 절대 못 받아주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대든다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하지만 굉장히 그 화를 내면서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 아기가 되지 않고 이제 멀리 간다라는 그런 어떤 모성 본능도 있지만은 그런 상실감 같은 것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 현상이 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일련의 생활에 감정 울고 웃고 기쁘고 슬프고 모든 생활하고 웃고 서로 우리가 얼굴을 마주치고 눈을 마주치고 깜짝거리고 이런 감정대는 호르몬이라는 아주 그 굉장히 커다란 일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꾼은 그리스어로 자극하다 혹은 깨우다, 일깨우다 이런 뜻을 가진 호르몬이 있는데 그 호르몬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쁜 제가 지금 잠깐 옷을 벗고 있는데 괜찮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에 제가 그래서 갑상선이 보이고 그다음에 부신이 보이고 췌장, 난소, 그다음에 고환 이렇게 보이는데요. 갑상선 호르몬은 우리가 활력 있고 젊어지고 이런 것을 관장하는 호르몬이에요. 물론 이게 증감이 많고 작고에 따라서 이제 기능이 달라지지만 여기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부신, 신장의 콩팥의 위쪽에 아주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이 호르몬이 남성답게 하는 것 또 우리가 남자들이 갑자기 뭐 힘이 좋아졌다. 어느 날 갑자기 풀이 푹 죽어서 있는 이런 DHEA라는 그런 호르몬이 발현되는 곳이기도 해요.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흔히 이런 얘기죠. 남자가 우리 이제 선생님 조금 있으면 이제 여성화 된다고 그러면은 저 사람 여성 호르몬이 많아져서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안드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를 하는데 거기에서 DHEA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됩니다. 그 생성이 되는데 이 애는 어떤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으로 변하기도 하고 얘가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과 남성의 그 역할이 약간 바뀌는 것이지. 그러면 우리 남성 호르몬이 굉장히 많아서 그럴까요? 상대적으로 여성 호르몬이 줄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런 변화들이 이제 이렇게 호르몬 분비에서 이루어지고요. 자, 완경기에 원인이 있어요. 원인이 있는데, 자, 난소의 노화 현상이 오는 거예요. 난소의 노화 현상은 어떻게 하냐? 아까 우리 일꾼을 난소가 뭐 노화가 되고 안 되고 뭐 그 호르몬을 많이 분비하고 이럴 때 일꾼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 일꾼이 뇌하수체 전엽에서 이렇게 이제 자극을 할 텐데 뇌하수체 자체가 늙어 있네. 얘가 이제 명령을 강하게 못해. 소리를 크게 질러야 된다. 아주 약하게 지르기 때문에 난소의 노화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난소의 노화 현상이 오게 되면 난소가 무게가 가벼워지고 그다음에 무게가 작아지고 이러면서 이제 그런 변화가 오니까 이번에는 어때?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감소가 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어때요? 생리가 불규칙하게 되는 거예요. 갔다가 왔다가 빨랐다가 늦었다가 뭐 보름 왔다가 안 왔다가 뭐 보였다 말았다 이렇게 그렇게 몇 번 왔다가 갔다가 몇 달 하다가 이미 이제 난소 기능이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년 동안
12개월 동안 월경이 오지 않고 이제 정지가 된 상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아예 안 오실 때 이때 1년 동안 아무 사건이 없으면 폐경이 됐다. 완경의 판정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어때? 좀 슬퍼집니까? 그래서 이런 이때부터 이제 이 완경에 관한 폐경 관련 증상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분들이 이때 인기를 이제 지금까지 보통 결혼해가지고 뭐 25살에 결혼했다 치고 25년 동안 이제 인기 없이 저기 묻혀서 살았다면 지금부터 이제 인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자분들. 선생님,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완경에 그 어떤 전후기를 이야기할 때는 완경 증상이 시작될 때 어때요? 우리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발부터 뜨거워져. 손이 뜨거워지면서. 그래서 발을 어디 이불 밖으로 내놓고 벽에다 이렇게 발을 내놓고 자. 그때부터 시작을 해. 그래서 완경이 완전히 폐경이 됐다고 판단할 그 시기까지를 완경 증상의 전후기로 보고요. 그리고 완경기 기간은 얼마일까 하니까 완경기 기간은 보통 45세에서 65세로 잡지만은 폐경을 전후로 해서 보통 이쪽 저쪽 10년을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 동안 쭉 이어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뭐 대충 하다가 언제 왔는지 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세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 수술했어? 반드시 거의 수술을 하신 분들은요, 증상 없이 그냥 넘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좋은 현상일까요? 좋은 현상? 좋은 현상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여성인 척은 조금 해야 되잖아요. 저도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가끔 가다가 얼굴이 붉어지고 아까처럼 땀이 나는 그런 현상. 그래도 지금 아직 저 여자랍니다. 왜? 지금 에스트로겐이 조금이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가끔 부끄러워서 땀도 한 번씩 흘려주면서 살짝 그렇게 얼굴도 붉어지면서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완경기의 첫 번째 시기는 불규칙한 월경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심신이 불안한 거예요. 이때부터 이제 남자분들의 이제 역할이 크죠. 그래서 제가 나 어제 저녁에 잠을 좀 못 잤는데 그러면 남편이 이렇게 그랬어. 당신 그랬구나 하면서 맞장구만 쳐주면서 당신이 그동안 애써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몸으로 빨리 왔나 보다 하면서 맞장구만 쳐주면 될 텐데 여보 저 어제 저녁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힘드는데 당신은 어때요? 뭐 그건 똑같이 이제 원래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요즘 뭐 피곤한가 보지 뭐 이렇게. 네. 그게 아니라 뭐 피곤한 게 뭐가 피곤해? 뭐 남들 다 겪는데 뭐 당신만 유별나게 그러고 있어. 왜 투덜투덜? 그러면 그 다음 날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콩나물 끓이다가 콩나물 탁뚜껑 덮고 안 끓입니다. 그리고 맨밥으로 그냥 올려가죠. 예, 바로 그런 거. 대답하고 맞장구만 쳐주면 될 일을 그걸 못한단 말이죠. 그죠? 참 극히 쉬운 일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불안한 혈관계 그런 증상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 근데 우리가 머리가 아플래서 아픈 게 아니라 이런 호르몬들의 변화에 의해서 머리가 아파요. 두통이 오면서 피로하고 정서적 장애가 되게 있어요. 불안정하고 가슴이 쿵닥쿵닥 뛰면서. 저는 제가 이때 이 초기 증상에 제가 일본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도 한국에서 공부를 좀 해갔지만 그래도 어떻게 생활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관광을 하는 거하고 공부를 하러 생활을 직접 하는 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가서 있는데 모든 게 다 이러죠. 책 봐야 되죠. 뭐 그 짧은 일어로. 그런데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렇게 뭐가 올라오니까 길을 제가 막고 그 전차에서 뭐 여기는 무슨 역이니까 내리실 분 내리시고 타실 분 타시라고 안내를 하는데 제가 길을 꽉 막고 있습니다. 듣기가 싫어요. 일본 말이. 큰일 났다. 돈을 많이 들여서 유학은 왔는데 본전은 뽑고 가야 될 텐데 걱정을 많이 하면서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옷 사이즈 제가 일하는 일이 흰 가운을 입고 일을 하니까 가운 55짜리를 입고 딱 갔는데 3개월도 안 됐는데 갑자기 가운이 다리에서 안 들어가. 그러니까는 학교 2군데 다녀야지 또 가끔 알바를 해야지
또 교회 가서 좀 봉사도 좀 해야지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몸이 남원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폐경을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영양실조가 걸리니까 몸이 계속 붓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부를 중간에 마치고 중간에 마치지 않고 이제 자격증 개호 자격증 하나 딱 따가지고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또 오자마자 가만 좀 쉬어야 되는데 또 학교를 또 이제 이력서를 딱 넣었더니 또 겸임 교수가 됐네. 그러니까 이제 또 제가 하던 일을 원래 하던 일 해야지. 또 학교 나가야지. 학교 겸임 교수는 이틀 이상 학교를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이틀 나가야지. 또 또 그다음 뭐 살림 좀 해야지. 이러니까는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선생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많이 보던 약을 주세요. 호르몬제를. 근데 호르몬제가 뭡니까? 호르몬제 뭐예요? 선생님 잡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호르몬제 혹시 잡숴보신 분? 솔직하게 없어. 다. 와, 역시 현명하신 우리 어머님들. 역시 이 우리 어머님들께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야 돼. 너무 현명해. 그 호르몬제라는 것이 피임약이었어요. 제가 그 피임약을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이틀은 먹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직 난소가 다치진 않았으니까 희망적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해보기에 이걸 언제까지 먹을 것인가. 앞으로 20년 먹을 것인가, 2년 먹을 것인가, 2달 먹을 것인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생리좀 2달 더하니 1년 더하니 뭐 하겠어요. 안 되겠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니까 제가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영양실조 걸려온 상태에다 음식을 안 먹지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머리가 아침에 자면 막 뭉텅뭉텅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지 또 신경질은 극도로 나 있고 자다가 제가 한국에 왔는데 일본인 줄 알고 깜짝깜짝 놀라면서 어휴 한국말 나오네. 너무 좋은 거예요. 식은땀 펄펄 흘리면서 낮이나 밤이나 자꾸 시달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내가 공부해가지고 갖다 말아먹겠다. 손해나잖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지금 500원짜리 하나 떨어지면 찾고 난리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집에 가만히 앉아서 수천억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내가 달리 생활을 해야 돼.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밤에 거기 수업이 10시 10분에 맞춰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집에까지 오면은 12시 됩니다. 밥을 아주 갖은 반찬 딱 차려놓고 밥을 다 먹습니다. 저희 친정어머니가 반찬을 해주세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안 계세요 지금. 그래서 반찬을 아주 훌륭하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갑니다. 운동화 딱 신고 바지 입고 나갑니다. 나가서 저희 집 옆에 그 천변을 걷습니다. 어떻게? 1시간에서 1시간 반 이상. 그렇게 3개월을 하고 났어요.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됐겠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옷이? 날씬하기까지는 안 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수업을 하려치면은 안면 홍조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업을 하다가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보통 빨개지는 게 아니고 아이 막 난 아이가 갑자기 울 때 빨갛게 전신이 되는 것처럼 그런 빨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 빨갛게 되면서 땀이 막 쫙 흐릅니다. 그래서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여름에 강연 옷이 다 젖어요. 그러면 학생들한테 빨리 이제 뭐 좀 시켜놓고 그 상대방 너희끼리 뭐 좀 해라 하면서 빨리 나가서 세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땀 좀 식히고 심호흡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서 힘이 쫙 빠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 안 하셨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 제 얘기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폐경 증상이고 그 초기 중기에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전체 여성의 10%는 40대, 그 책에는 40대에 이렇게 제가 논문을 봤더니 40대에 끝난다라고 얘기하지만은 5%는 65세 이후까지도 이렇게 증상이 일어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직도 약간 붉어지는 것도 지금 아주 건강하고 극히 정상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그런 증상들이 진행이 되면서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 증상들이 발현을 하게 되는데, 자, 보이십니까? 어때요? 이 중에서 우리가 안 오는 것도 있겠습니까? 혈관 운동 장애가 오겠고요. 안면 홍조, 야간 발한,
참 이거 너무 힘들죠. 잠이 들라고 말라고 할 때 딱 땀이 쫙 납니다. 그러면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땀을 닦아요. 땀을 닦고 이제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잠이 들라고 말라고 하면 어때요? 또 땀이 나잖아요. 이렇게 3번만 하고 나면 잠이 옵니까? 벌떡 일어나지죠. 더군다나 낮에 이제 친구하고 또 차 한 잔, 커피 한 잔 마셨어. 혹은 뭐 좀 그 카페인 들어있는 거 좀 마셨어, 먹었어.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나 오늘 그거 커피 마셔서 그런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호르몬의 장난이잖아요. 그래서 야간 발한, 그 다음에 어지러워요. 그래서 일어날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일어날 때 내가 일어나야겠다라고 준비하면서 이렇게 몸도 좀 틀면서 팔도 좀 서서히 움직이고 고개도 좀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 벌떡 일어나. 그러다가 픽 하고 쓰러지시거든요. 이런 일련의 현상들. 그 다음에 그 심박수가 높아지거나 가슴이 터지려고 하면서 이런 그 심혈관계 질환들. 가장 힘든 게 두통. 두통도 머리가 가운데 아프면 괜찮아. 꼭 한쪽으로 아파. 편두통으로. 편두통 아프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몸이 거울을 딱 놓고 딱 걸어가다가 차리아 타고 딱 쓰면은 내 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어. 오른쪽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 고개가 이렇게 틀어져 있어. 자기가. 그래서 자세를 바르게 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 완경기 증상하고도 굉장히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통이 있고 초기에는 뭐 이러는데 또 더운 날씨라든가 어떤 외부의 자극을 받게 되면 굉장히 또 쉽게 오죠. 가만히 있는데 제가 지금 이런 완경기 이야기를 하면서 집에 내가 가스불을 켜놓고 왔나 꺼놓고 왔나 생각을 하면 갑자기 쫙 열이 올라와요. 나의 감정을 속일 수가 없어. 그리고 내가 친구한테 별로 안 이쁜 친구야. 야 친구 너 오늘 참 옷 색깔 되게 예쁘다. 오늘 뭐 신경 좀 썼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마음에 없는 이야기 하게 되면 갑자기 그때부터 또 얼굴이 빨개져. 얼마나 우리가 솔직한 사람이 되는지 말도 못해. 너무 솔직해. 이런 증상들이 계속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또 이제 우리 내적으로는 문제가 뭐냐. 이제 자궁이 약해지고 자궁벽이 약해지면서 또 이제 그 윤활작용이 안 되기 때문에 성교통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베개 들고 싸우는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만 알지 남자분들은 모르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여자들이 마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따라주지 않는다는 것들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선생님?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저희를. 예. 그 다음에 완경계의 마음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 이때는 정말 그 모든 것들이 다 상실과 잃어버린 것과 손상이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때요? 아름다운요. 오늘 오신 선생님들은요 너무 예쁘세요. 전부 아름다우세요. 아직 완경기가 안 되셨나 봐. 그런데 아름다운 여성의 아름다움이 여성다움이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 그리고 뭐 또 보세요. 오늘 반지 좀 멋지게 끼고 오려고 그랬는데 반지 껴봤자 이거 가지고 좀 끼워봤자 뭐 좀 나아 보이겠어 하면서 탁 빼놓고 스카프 이거 땀날 텐데 스카프 틱 내던지고 패션쇼 3번씩 하고서 평상시 입던 가장 헐렁한 옷으로 오늘 입고 다 나오셨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2분 빼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성의 아름다움이 없어지지. 우리가 생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제 당당하게 막 깃대를 꽂고 앞으로 정진했다가 약간 이제 살짝 기가 죽는 거야. 생식력이 없어지는 그런 손상감. 그다음에 젊음이 없어지니까 우리 옛날에는 정말 미스코리아만 봐야 예뻤어. 근데 지금은 젊은 우리 여기 젊은 딸도 예쁘고 지나가는 아가씨도 예쁘고 젊은 총각도 예쁘고 그렇게 예쁜데 아이돌 보면 얼마나 예뻐. 다 예뻐. 그 사람들 화장 안 해도 뭐 성형 안 해도 너무 이쁜 거야. 젊음 자체가. 왜 우리가 상실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보면서 그렇게 부러운 마음에 예쁘게 보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기능이라는 뭐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걸 한 가지 맡아서 하는 그런 기능인데 음식 옛날에 신혼초에는 찌개 한 번 끓이는데 5번은 맛봐야 돼. 조금 하나 넣고 맛보고 하나 넣고 맛보고. 근데 지금 어때요? 대충 그냥 벌벌벌 끓으면은 마늘 고춧가루 되게 틱 넣고 맛도 보기도 싫어. 그것도 기분 줘야 맛 좀 보지. 맛도 보기 싫어.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거야 맛 좀 보지. 또 남편이 좋아하는 건 맛도 보기도 싫어. 대충 실실 끓여서 밥그릇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 기능이 상실이 돼. 우리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마음이 아니고 호르몬이 문제라니까. 그다음에 역할이 없어져.
내가 집에서 엄마 없으면 엄마 밥 주세요. 엄마 뭐 주세요. 엄마 양말 어디 있어요? 묻는데 묻지 않아도 돼. 애들이 다 자기장에 탁탁탁 찾아고. 저는 지금도 제가 항상 기억나는 게 저희 집 섬이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은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이렇게 앞에 바라보면 앞에 약간 낮은 동산인데 그 저희 밭이에요. 어머니 불러요. 그럼 저희 어머니가 대답을 응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어머니 한 번 더 불러 어이 이렇게 하세요. 그럼 어머니 저 왔어요 하고 어머니는 자식이 왔으니까 또 열심히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 불렀던 그런 감정들 그런 역할들 내 어머니의 역할 이런 것들이 이제 줄어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 뭐 지네들 선물 살 때 지네들 10,000원짜리 살 때 우리 뭐 2,000원짜리 사주면 그래도 감사하게 받아야지. 역할이 줄어들기 때문에 아들 딸 수업료 내고 등록금 낼 때 내가 월급만 받아봐라 10만 원 빼고 엄마 다 드릴 거야. 그 마음 다 사라져. 왜 엄마가 그만큼 이제 중요한 이치가 아니고. 그래서 속된 애기들은 지 10만 원 빼고 엄마 나 장가 갈 때 드릴 테니까 500만 원은 보태서 1,000만 원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바보들이 그 안 지가 저금한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자식들 돈 씁니까? 못 써요. 못 쓰는데 그걸 갖다가 받아서 저금하러 가는 그 기쁨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바보들이 그걸 몰라요. 자기 혼자 저금한데 엄마한테 맡기면 엄마 쓴다고. 저 초등학교 때 우리 아들 저금한 거 50만 원 썼더니 돈 내놓으래. 그래서 야 화장실이 네 거니까 저기 네 가져가라 그랬더니 엄마가 지금도 그때 신용을 잃어가지고 돈이 있으면 할아버지한테 맡깁니다. 할아버지가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신용을 잃은 엄마가 됐는데 이렇게 기능과 역할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이제 이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엄마 역할도 줄어드니까 이때부터 이제 상심을 하게 되는 거야. 어떻게? 아이고 이제 나는 엄마도 아니요 여자도 아니요 못도 아니요 개뿔도 아니요 이러면서 상심을 하게 돼. 하면서 죄책감.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좀 더 좀 좋은 학교 보낼 텐데 좀 더 힘내서 과외도 좀 더 시킬 텐데 남편도 옷 좀 더 입힐 텐데 요새는 그냥 나한테 틸틸거리고 밖에 시간도 옛날에 똑같이 오는 시간인데 똑같이 10시에 와요. 근데 유달리 우리가 완경이 된 후에는 더 늦게 오는 것 같아. 그리고 남편이 사실 별로 안 이쁘지만요. 옆자리가 차갑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희 남편 말 정말 안 듣거든요. 저 말 듣기 생겨서 좀 안 들어. 뺀질뺀질하게 생겼어. 근데 제가 완경 후부터 저희 남편한테 이랬어요. 여보 이제 내가 말 잘 들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학위를 받고 진심으로 남편한테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둘이만 잘 살자. 이렇게 내가 지금 말도 잘 들어주고 이제 잘할게. 근데 한 가지 말은 잘 못 들어. 그건 잘 못 들어. 안 들어지네 그건. 아시죠? 한 가지 말. 참 그건 어쩔 수 없네. 한 베개 들고 싸워도 할 수 없네. 자 그래서 이제 말을 잘 안 들어. 그리고 안절부절해. 안정감 있으면 좋은데 자꾸 뭔가 안절부절해. 그리고 잊어버려 자꾸. 뭘 잊어버려 자꾸. 그리고 불면증 가장 중요한 거. 엄마들 밤에 꼬박 밤을 새우십니다.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은 좀 이해를 하면 되는데 애들이 또 한 방 먹입니다. 아, 엄마가 왔다 갔다 해서 잠도 못 잤다고. 당신이 왔다 갔다 해서 내가 잠 설쳐서 코 골고 내놓고 자놓고. 그러면서 그런데 저희가 또 어떻게 뭐 살살 들어 이렇게 또 뭐 우리가 죄졌나? 근데 또 남편 또 늦게 들어오는 또 포즈는 뭐야? 우리 잠 좀 겨우 땀 좀 나다가 닦고 또 난 걸 좀 닦고 해서 잠 좀 잤는데 남편 그때 문 열고 띡 하고 들어오면은 잠 버떡 깹니다. 그러면 뭐 식사했어 이제 묻고 뭐 먹었다고 대충 얘기하면 남편은 코 골고 자는데 저희는 그때부터 잠을 못 자게 돼요. 특히 저희 남편 같이 이제 와서 뭐 라면 끓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그리고 라면 끓여달라면 끓여서 먹으면 되는데 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때까지 남편한테 득득 떼깍떼깍 소리만 내면서 이렇게 땡땡땡 부딪혀주면은 아 라면 끓이는구나 하면서 기다리다 자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제가 계속 버리니까. 그래서 이런 역할들 이런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제 오고 그다음에 심한 불면증이 오게 되는 거죠. 불면증 정말 너무 괴롭죠. 그다음에 죽음에 대한 양가 감정. 우리 이렇게 뭐 살아서 뭐해? 저도 불현듯 막 강의 준비를 하고 어디 치다가 저는 강의 준비하면 거의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해요. 낮에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하는 일이 강의가 전공이 아니고 또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강의는 이제 여측으로 하는 거잖아요. 사이드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강의 준비는 밤에 합니다. 그럼 밤을 꼬박 새고 강의 준비하다가 갑자기
나 이거 뭐야? 내가 이거 뭐를 이렇게 하는데면서 마우스를 딱 놓으면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냥 딱 그런 하기 싫은 감정이 딱 들어요. 아마 선생님들도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시다가 갑자기 남비를 탁 던져. 그래서 이거 뭐야? 갑자기 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완경기 여성들이 느끼는 증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어떻게 극복할까? 막 절망감 있고 이러는데 극복해 나가는 일을 또 중요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오늘 우리 전부 만난 게 다 사회인들끼리 만났잖아요. 사회에서 오게 되면은 사회도 가정도 하나의 작은 사회고 그다음에 사회도 사회고 내 자신도 작은 사회거든요. 이 사회에 어떻게 함께 적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봤더니 자 건강도 좋고 명예도 있고 출세도 하고 돈도 많고 막 이런 욕심들이 막 가슴에 가득 찼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지금 살짝 남아 있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들이 이제 좀 우리가 버려야 될 때. 근데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것이 또 문제야.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좀 버리고 이제 또 대인 관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어디 가면 또 우리끼리 만나면은 다 똑같이 뭐 다 동색이지만 어디 가면 이제 조금 언니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언니들은 그냥 언니예요? 조금 써야 언니잖아. 돈도 좀 써줘야 되고 밥도 좀 사줘야 되고 이렇게 어디에 가서 그 사람들의 위치를 내가 언니의 위치를 차지하려면은 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적인 이치가 이제 봐야 그렇게 되다 보고 그런 관계를 이끌어 가려면 내가 조금 희생하고 봉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생각은 그렇지만은 또 안 돼. 무엇 때문에? 자, 자녀의 결혼이 있어. 자녀의 결혼이 있어서 곧 이제 며느리도 봐야 되고 사이도 봐야 되고 뭐 집도 요즘 전세인데 요즘 또 같이 또 얻어야 된다네. 살림도 같이 사야 되고 왜냐면 헤어질 때 똑같이 나눠 가야 되는데 여자 집에서 살림하고 남자 집 사면 집은 그대로 있고 살림은 다 중고라서 안 된다네. 그래서 둘이 똑같이 요즘은 같이 한다네. 자녀의 결혼이 있고 그다음에 부모나 배우자의 상실 없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저 부모님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이번에 아기 받아가지고 어머니 산소 가서 이렇게 받치면서 이렇게 울었어요. 감사하다고. 예. 그래서 그 배우자나 부모의 그런 돌아가시는 것들이 또 이웃 사람들이 돌아가는 것들에 대한 것들. 또 이제 여기에 남편이 퇴직하고 나도 퇴직하고 자녀 이제 취직이 또 안 되네. 이런 것들. 또 이런 가정생활에 스트레스가 또 있어요. 아니 그동안 잘 지내던 옆에 형제들이 자꾸 자꾸 괴롭히는 거. 가정생활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스트레스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이걸 다 넘길 수 있고 웃으면서 될 수 있고 또 능력이 있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줄게 하는데 우리 이제 다 뭐 자신감이 좀 내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좀 쌓이고 또 이제 가사 양육 뭐 이런 것 내가 깃대를 꼽고 살았던 이것들에 대한 이제 임무가 좀 줄어드니까 이것들에 대한 대처할 관심사가 없는 거예요. 관심사가 없어. 그래서 이 관심사를 좀 끌어내야 될 텐데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우리 이제 이 강에서 다시 이제 만날 텐데 못 찾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공허감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한테 오는 스트레스거든요. 뭐 사회의 여러 가지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 또는 이렇게 해서 이제 정서 변화가 오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전부 비만과 분노로 오게 돼요. 비만과 분노로 오게 되는데 자 비만 어때 우리 정말 수저가 손에서 안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자꾸 먹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우리의 그 강한 의지의 우리 아줌마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음식을 내 손에서 수저가 떨어지게 하는 방법도 몸의 신체 움직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신체 움직임을 통해서 약물을 남용하게 되고 여기 머릿맡에다 약국 차리신 분 하여튼 우리 오늘 모범적인 우리 그 어머님들만 오셔서 저 너무 기뻐요. 저희 아버님도 보면은 머릿맡에다 약국을 차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정말 요즘 우리 약 많이 먹는 거 아닌가요? 약은 한 가지 그 드그리에서 100가지 해가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을 너무 먹게 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반응을 유발하는데 그런 반응들이 이제 일련의 짜증으로 남아오는 거죠. 그 짜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짜증에 대한 것들이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행복이라는 환경을 가운데 또 오른쪽에 놓고 봤을 때 이것을 지탱하는 것이 누구예요? 내 자신이잖아. 지탱을 하는 것이. 자, 내 자신인데, 자, 친구는, 저는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는 어깨동무라고. 친구는 어깨동무예요. 그래서 어깨동무가 한 사람이 빠지면 어때요? 거기가 좀 허전하고 비잖아요. 우리가 강을 건널 때 남자분들이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그렇게 많이 하실 거예요. 강을 건널 때 강을 여럿이서 어깨동무라고 연대해서 건너게 되면은 강물을 무사히 넘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깨동무라고 그렇게 친구는 이야기하고 가정은 울타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울타리가 단단해야, 또는 요즘 울타리 아주 조그맣게 낮게 해서 예쁘게 꾸며 놓잖아요. 그렇게 예쁜 울타리, 단단한 울타리, 이렇게 가정을 예쁘게 아름답게 꾸며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 주변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누가 무슨 말하면 다 오케이 들어줬어. 근데 우리 지금 들어줘서 될 일이에요? 안 돼. 그나마 몇 푼 남은 거 잘 지고 있어야지. 그래도 지금부터 우리가 산 만큼 5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주변 정리도 잘하고 또 주변에 서로 나쁜 말 하지 않고 서로 좋게 관계를 유지하는 이런 상태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받침을 해주는 게 우리 누구예요? 남편, 부부, 또 자녀. 자녀는 나의 큰 어떻게 보물이잖아요. 또 부부는 없으면 옆자리가 시려. 물론 그 사별하시거나 안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저는 그냥 정상적인 가정을 얘기했을 때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우리가 행복한 그런 삶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밑받침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죠. 건강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고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 거랍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으면은 다 잃어버려요. 다. 아니 내가 지금 건강, 저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몸이 이렇게 반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오시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이 이러세요. 선생님 건강 좀 어떠십니까? 아유 나야 건강하지. 건강은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몸이 남이 보기에는 불편하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하다라고 느끼는 건 건강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강하다라는 느낌이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주변에서 너한테, 우리한테 당신은 정말 멋져, 당신 10년 전에 정말 멋있었는데 지금 또 멋있네,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어이구 그때는 참 멋있었는데 폭삭했네. 뭐 이렇게. 그러면 그 폭삭했단 말을 듣고 집에 와서 거울을 2번 보면서 누구한테가 이것이? 남편한테 바로 가죠. 그러면서 당신 때문에. 무슨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무슨 세수하지 말랬나, 뭐 화장하지 말랬나, 좋은 화장품 사지 말랬나. 다 내 안에 있는 거죠. 내가 그동안 좀 열심히 하고 가꾸고. 돈이 안 들어도요, 걷기 운동 걷기 하시면 돼요. 걷기 해서 30분 이상 걸어야지. 그때부터 지방이 30분 전에는 탄수화물이 타, 30분 후에는 중성지방이 타는 거거든요. 우리가 보통 젊은 사람들 지방은 단단한 약간 셀룰라이트 형식 고형 지방인데, 우리 어머님들의 지방, 저를 비롯하여 이렇게 불룩불룩 나온 이 지방들은 물로 된 지방이에요. 이 지방은 세게 운동하잖아요. 안 돼요. 안 빠져.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걷는 것이 가장 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완경 여성이 지금까지는 참 부끄럽고 말하기 힘들고 완경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자존심 상하고 그랬던 여성들, 우리 여기 계신 어머님들을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난 완경 여성이야. 내 임무를 완성했는데, 남편한테 당신 뭐 임무 완성한 거 있어? 말해봐. 아직도 지금 당신은 20년 돈 더 벌어 갖고 와야 되지. 나는 그래도 완성했잖아.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자녀들한테, 야, 너 좋은데 취직했어도 너 아직도 결혼해서도 마누라 잡고 또 아이들 거느리고 살려면, 건사하고 살려면 아직도 너 멀었다. 나는 근데 내 책임을 다했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는 내가 최고야. 나처럼 책임감을 다하고 완성한 사람이 좀 나와보라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어머니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도. 이제 제가 사실 여기 나와서 이렇게 저 완경됐어요, 폐경 여성이라고 떠드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보면 참 어떤 분께서 참 손가락 깨르면서 참 속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요, 우리가 이 부분은 숨길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여성들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그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의 마음, 우리 아내의 마음을 이해해주다 보면 지금까지 남편한테 좀 우리가 불편하게 했다 하더라도 막 우리 마음이 바뀌는 거잖아요. 나를 이해해주는데 당신이 최고야. 당신이 뭐 나 돈 그거 가지고 벌어온 것밖에 더 있어. 다 당신이 살림해주고 애들 키워주고 우리 이거 뭐 다른 집은 이런 그릇도 없더라. 우리만 이렇게 좋은 그릇 당신이 아껴서 산 거 아니야. 뭐 칭찬만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미사 언어를 합해서 한번 아내를 칭찬해 보신다면은 어때요? 그 남편이 어떻게 우리 빈말인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빈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듣는 우리는 기쁘단 말이죠. 젊었을 때는 그런 말 들어도 별로 감흥이 없어. 감흥이 없는데 지금은 우리 그런 말 들으면 감동해. 그리고 진짜로 내가 좀 덜 늙었나 이러면서 다시 거울을 보면서 립스틱을 바르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이런 강의를 합니다. 야, 나는 내가 립스틱을 몇 살까지 바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 그럼 애들이 막 아깝게 웃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경제 활동을 몇 년까지 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제가 그때는 이랬어요. 그래, 한 65세까지는 돈을 벌어야지 이랬는데 그때 제가 우리 학생들 처음에 가르칠 때 10년 전에는 65세만 돼도 정말 훌륭한 경제 활동가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수명이 어때요? 80세, 100세, 120세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이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 수명이 그만큼 연장이 된대. 지금 우리 먹어봤자 50세 다 그밖에 더 됐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50세, 70세 더 살아야 될 텐데 65세까지 돈 벌어서 어떻게 해? 그 자녀가 우리 돈 맨날 그렇게 줄 거예요? 안 준단 말이죠. 자기들 먹고 살기도 빡빡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제활동을 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내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경제활동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내일부터 당장 걷기 시작하는 거야. 걸어서 운동의 법칙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고 그다음에 강도를 높여나가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계기를 삼아야 되겠고 그런 계기를 통해서 내가 건강해진다면은 우리 가정도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고 내가 아파서 병원에 가 수술하고 이런 의료보험을 많이 지출하고 이렇게 그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사회 기회비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회 기회비용이 적게 들어가면 우리가 그걸 또 통해서 다른 복지에 쓸 것이고 이렇게 사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걸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 우리 오늘 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일이지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일부터 지금 당장 가서 나 오늘 저녁 밥 한 그릇 먹고 1시간 걸을 거야. 바로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와 만난 가장 큰 효과적인 것이죠. 저녁에 좀 비 오면 어때요? 우산 쓰고 가면 되고 해 뜨면 모자 쓰고 가면 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천후로 3개월만 딱 해보십시오. 만약에 3개월 했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저한테 바로 방송국을 통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바로 와서 여러분 오늘 그 강의 들은 내용을 다시 한번 들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어머니가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함께 다 노력할 수 있습니까? 예, 있는 사람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손 흔드는 연습도 좀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건강한 마음을 가지고 웃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80년, 90년, 100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 2막은 자 인생의 연극의 3요소는 뭐예요? 무대와 관객과 배우잖아요. 내가 배우잖아요. 그죠? 내 배우가 얼마나 연극을 멋있게 하느냐에 따라서 관객이 웃고 울고 그 무대가 빛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니까 지금부터 내 인생 여러분 멋지게 한번 그 주인공이 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되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자아자 하면 내 자신 하고 한번 끝내볼까요? 자 우리는 멋진 주인공입니다. 아자아자 내 자신! 네. 감사합니다.
예, 적극적으로 제 옆으로 서주시고요. 예. 자, 조군자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인생 2막 이제 완강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오늘 완경기에 대해서 완경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들었는데 오늘 저는 한쪽에 앉아 있으면서 무슨 1대 100을 한 듯한 느낌이 들고 1시간 내내 좀 소외된 듯한 느낌이 들었는데 남성들도 분명히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요. 칭찬을 많이 해줘야 되는군요. 네, 그럼요. 지금부터 이제 지금부터 뭐가 됐든지 간에 또 심경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이게 질환은 아니고 한 번쯤 겪게 되는 변화예요. 변화, 그렇죠. 그러다 생리적인 보니까 변화. 예. 이왕이면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즐겨라, 예. 좀 긍정적인 좀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이 시기에 보니까 이제 뭐 운동이면 운동, 그 다음에 또 영양이면 영양. 그 다음에 또 뭐 악기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잘 극복을 해야 되겠다. 네. 예. 자기 자신 스스로 음. 믿는 것은 나뿐이야. 알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이제 1시간 더 약속이 돼 있는데 완경기 어떤 얘기 또 해주실 건가요? 다음에는 우리가 완경기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지금까지는 완경기에 대해서 쭉 어떤 현상을 얘기했다면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죠. 네. 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그 시기를 대처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해 주신 조군자 박사님께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완경기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남자로 태어난 게 참 다행이구나. 여성분들이 유독 아픈 남성에 비해서 이제 질환도 좀 많은 것 같고 오늘 완경기까지.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들었던 건요. 여성분들에게 잘해줘야 되겠다. 맞습니까? 예.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